드신 발로 날 웃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주 말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나며 예수와 보를 위해 살리라.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대하네. 주 오실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이 제2차 광주 자녀총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의 영상 보겠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령군하고 미국 철수의 여기까지 제가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강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성과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합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우리가 방어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7월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장천에게 문재인 장천을 잡아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국정이 모여서 정남이 대한민국 살리는 행위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권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토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각오에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대통령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서기 우리 광주 전남 장례교회 서기 김유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승만의 4대 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토대에 이 대한민국을 건국시켜 주셔서 이렇게 세계 제1의 선교 강국으로 또 이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200만 아버지 교인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러나 이 주사파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에 이 광주 전남 자교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총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다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청교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광주 전남 지역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사단이의 뱀의 용의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회파될지어다. 이 땅에 성령으로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의 깃발에 하나 되어 일어나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예수 한국 복음통일 주님 오시기를 예비한 일에 이 광주 전남 땅이 쓰임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특별히 시간 말씀을 전할 주의 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라의 일들이 아버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창군 천사 동안하여 지켜주시되 미가엘의 대군을 통하여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6월 6일 아버지 국민대회에 있습니다. 전국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몰려나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불짝의 많은 뼈다귀들이 에스겔의 말에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한 일에 쓰임받는 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광주 희락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구름기둥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절을 통하여 광주 땅에 제2의 사명전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괄 대표이신 우리 한종수 목사님 나와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통일당 광주시당 위원장 한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한 또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셔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또 선지자 정광 목사를 통하여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 세력들로 인하여서 광화문 광장의 제2의 광주 사태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광주 자교총 지금 대회가 2회를 맡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어찌든 간에 광주 전남 이 지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 전라도 이 지역을 김대중 그 공산 주사파 우상이 전 모든 사람들을 거짓의 옷을 입혀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전부 다 지금 주사파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자교총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지금 세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조직이 지금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지금 미약해서 어떤 그 좋은 집은 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전라도의 이 자교총을 통하여 공산주의 세력과 김대중 우상을 박살내고 처리하는 능력이 자교총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 자교총 이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이 전라도에 이 뼈아리를 들고 있는 이 악한 김대중 우상의 사탄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3회도 할 것인데 3회 할 때는 우리가 한 분이 한 사람씩 꼭 그 목사님들 책임지고 초청하여 3회 때는 우리가 또 배가로 모여서 이 조직이 모인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광주 전라의 목회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어떤 주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자교총 대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는 성장하리라고 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물질 지원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교총 대회가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저는 후원자로 지원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괄 대표이시고 자유통일당 시간위원장님 우리 황정수 목사님 많이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 전남 지역을 총괄하는 장군입니다. 장군. 영적인 장군. 그래서 많이 기도로 여러분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미나에 들어가겠는데요. 대한민국을 가둬버린 좌파의 프레임이라고 우리 총무인 김영준 목사님, 희락교회 당회장이신 우리 김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광주를 바꾸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귀한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이 육의 삶, 육신의 프레임에 갇혀서 또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 프레임을 우리가 원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your attitude 이렇게 마음을 태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의 이것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 attitude your mind, 당신의 태도를 바꾸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우리를 지켜만 하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의 합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견해를 이 재단뿌리에 불태우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유대교 프레임, 율법의 프레임에서 그리스도의 프레임, 복음의 프레임으로 바꿔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생각과 견해가 내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도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도, 이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프레임을 가장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이 매스미디어. 근데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면 이 언론은 균형과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비편파적인 보도를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언론과 뉴스는 친북 성향의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의 기자와 이 데스크가 아무리 기자들이 또 써도 데스크에서 그것을 그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죠. 뉴스의 생산 과정과 뉴스의 보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종국적 이념으로 구성된 현실을 제공하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도록 이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서서히 틀 안에 이제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 이 대표적인 좌파 프레임을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한때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많은 이 좌파 언론들이 이 트럼프를 공개가지고 흠집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AFP 통신이 이 트럼프가 아베 총리를 따라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인내심을 잃은 듯 나무 상자를 거꾸로 들고 한꺼번에 잉어밥을 연못에 털어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서 지켜보던 국무장관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 트럼프의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네티즌들은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물고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을 수 없다. 트럼프의 다혈질적인 이 급한 성격이 다 드러나고 있다. 물고기 밥 주는 법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끌어내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자, 그 바로 앞에 사진은 이 아베 수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베 수상이. 네. 자, 원본 동영상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은 모두 숟가락으로 조금씩 잉어밥을 주다가 아베 총리가 시간이 촉박한 듯 뒤쪽을 돌아봤고 이내 먼저 상자째 잉어밥을 이제 털어버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따라서 상자째 잉어밥을 쏟아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스케줄을 맞추려는 아베 총리의 행동을 따라한 것인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언론이 그 순간 포착한 사진으로 이렇게 세계인들을 또 미국인들을 이렇게 이 프레임에 이 트럼프는 멍청하다. 트럼프는 다혈질적이다. 트럼프 말은 믿지 마라. 이렇게 프레임에 씌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언론의 이 프레임 전략이죠. 자, 얼마 전에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 큰 논란이 되었죠. 자, 이 일장기 앞에 격리하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하던 중 일장기만 격리됐다고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외교에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프로토콜. 그러니까 외교하는 그 두 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이면 외무부 장관, 차관이면 차관. 그리고 국기를 하나 놓으면 하나, 두 개 놓으면 두 개. 똑같은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이 기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자신의 언론 전통적인 보도 지침을 깨고 윤석열을 이렇게 친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일장기 앞에 절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진은 어떻습니까? 프로토콜에 의해서 똑같이 일본기 하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기 하나, 일본기가 두 개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두 개, 똑같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외교 의전은 진행된다. 자, 방송 과정에서 일본 의장대가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자, 물론 이 KBS는 보도 말미에 상하방송을 통해 해당 언급을 바로 잡았지만 뉴스 앞부분만을 본 시청자들은 이 KBS의 윤석열 대통령 친일 외교 굴욕이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끝까지 상하방송을 봤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이 윤석열 친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원래 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언론에 있어서 이 프레임은 언론의 선택, 강조, 왜곡, 축소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이념적으로 국민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건과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이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프만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처음에 프레임 분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대중들이 언론을 통해
사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기제라, 해석 메커니즘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프만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다 그들의 그 프레임에서 재구성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틀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언론이 현실에 대한 선택 강조 제시를 지속적 패턴으로 제공하여 특정한 관점이나 해석을 옹호하는 담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전라도 박지원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언론사 42개 언론사 사주를 데리고 광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서 충성 서약서를 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방송사가 와서 취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 대부분의 언론의 문제는 정경유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완전히 이제 갇혀서 친북, 종북 성향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모든 시시kol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친북적인, 친북옹호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보도하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공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에서 많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 애국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우리 사거리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끊임없이 이런 프랑카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 좌파 프레임에 갇히게 만든 거죠. 계속적으로, 특히 지금보다 계속적으로 이런 프랑카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좌파 프레임에, 이렇게 이념적 프레임에, 그리고 또 국론 분열의 프레임에, 그리고 남남 갈등의 프레임에 이렇게 이제 가두는 것이죠. 자, 여기 두 개의 똑같은 원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거의 비슷한 원이 있는데, 자, 똑같은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자, 이 틀 속에다 똑같은 원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느 거리 더 크게 보이죠? 자, A쪽입니까? B쪽입니까? A쪽이요. B쪽이라 그런 분들 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누구나 A쪽이 크다고 봐요. 왜 그렇죠? 네, 똑같은 원인데 프레임이 크게 보이도록 이제 조작을 한 것이죠.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레임에 갇혔다. 자, A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프레임에 갇힌 것이에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딱 뜯어보니까 격정육이라고 썼어요. 야, 격정육이 뭐지? 야, 부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부위의 고기를 먹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집에서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설날, 격정육. 봐라. 육즙이 막 줄줄 흐르는구나. 와, 입에서 녹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자들이 먹는 최고급 격정육을 먹었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설날이 끝나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내가 전화가 왔더래요. 여보, 고품격 정육이야. 고품격 정육이야. 격정육이 아니라. 고품격 정육인데 거기까지만 뜯은 거예요. 격정육이 아니라 이렇게 격정육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프레임. 실질적으로는 고품격 정육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인가요? 예? 병원에 가라고 할 때 크게 하세요. 뭐죠? 13이에요. 또 B. 여러분들은 다 정상입니다. B라고 읽어도 정상이고 13이라고 읽어도 정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프레임을 하나 옆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읽죠? 13. 아까 B라고 읽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B라고 읽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13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12와 14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에요. B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B일 수 있는데, 이걸 13으로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C를 넣으면 B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때는 B라고 읽어야지 13을 읽으면 이분은 또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인데 B라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 A와 C라고 하는 프레임을 거기다가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언론에 나오는 모든 학자들, 그리고 이 논문을 쓰는 학자들, 박사들, 연구기관, 이런 분들이 국민의 어떤 지성,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이 계속 이 좌파 프레임, 주체사상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사상과 이념을 전통적인 애국 프레임에서, 애국 정신에서 이렇게 친북 성향으로 바꾸어서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목적대로 끌고 가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모르게 하는 거죠. 개구리 싸움듯이 하나하나 사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살라미 전법이라고 그랬죠. 살라미 전법. 하나하나 서서히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이념, 이데올로기를 전통적인, 애국적인 이런 신념, 그리고 태도,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면 대단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좌편 염소와 우편 양으로 이렇게 나누신다 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전부 이 좌파 프레임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이제 이 니체, 칸트, 헤겔, 포이에르바, 칼막스, 레닌, 그리고 스탈린, 볼셰비키 혁명 191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프로이드나 다윈, 그 다음에 중국 모택동이 일으킨 1966년 문화대혁명,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68 프랑스 혁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중러 공산당이 유입되었죠. 자, 이 만주나 간도나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과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공산당과 사회주의와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70~80%의 이 지도자들이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프레임에 이렇게 매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남로당이 또 자리를 잡게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에는 예배 금지,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다가 이제 강력한 또 교회의 저항 때문에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만들까요? 또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법, 그 다음에 거짓 인권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좌파 프레임으로 이제 더 씌워가고 있죠. 자, 이런 사상의 뿌리에는 이런 핏이라고 하는 정치적 정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 루카치나 오늘 안토니오 그람시 저 뒤에 우리 목사님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진지전, 기동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마르쿠제라든가 호르카이머, 데리다, 버틀러 이런 분들이 이 독일의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 미국에서는 콜롬비아 대학에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신학교, 성공회 대학이라든가 전 대학원이 전남대학교 때 시작해서 이런 이 독일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북경대학, 모스크바 대학에 또 사상적 뿌리를 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주사파 프레임, 친북적 프레임,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과 불신앙의 프레임, 창조론과 진화론의 프레임에서 자라온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분이죠. 1966년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이제 달나라에 갔죠,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어디를 봐도 우주에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미국 나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죠. 그래 그분이 달나라에서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때 찬양했잖아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이 프레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바른 이 성경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붙들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이 반성경적 그리고 또 반예수적, 반그리스도적,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좌파 프레임, 사회주의 프레임으로부터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반일 프레임,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시간 없으니까 반일 프레임. 이 반일 프레임의 사상적인 그 배경이 이제 김일성 각근이론이죠. 황장엽 씨가 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김일성은 한국을 양반이 쓴 갓에 비유하곤 했는데 이 양반의 머리를 묶고 있는 갓은 두 개의 끈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갓이, 하나는 한미동맹이라는 뜻과 하나는 한일5 동맹이라고 하는 두 끈이 있는데 한미동맹은 이승만이 워낙 강하게 면하게 되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일동맹의 각근은 우리나라를 30년 지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건드리면 끊어지고 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이 각근이 끊어지면 결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각근도 끊어지는 말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명한 반일 프레임, 이 각근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일 선동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한미 그 화이트 리스트 그 경제 동맹도 파괴시켜버리고 또 배상 문제 그러니까 배상 문제 우리 국가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개 국가가 하는 짓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1965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맺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은 종결짓는다라고 국가와 국가가 외교적인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법관들을 또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는 것은 세계 외교사의 이건 국가의 이건 망신이다, 망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개인의 모든 보상을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하고 국가에게 배상해 줬어요. 원래 일본은 이건 언젠가는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개인적인 보상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해주게 하겠다. 국가가 배상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배상을 해주라.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이 반일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사상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런 프레임의 공격에 우리가 눈을 바짝 뜨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강의 김영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프레임이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는 속아 살아와서 광주 5.18도 사기 당한 것입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이제는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야겠습니다. 거짓말로 100번 하면 1000마리 된다고 레닌은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속지 맙시다. 너무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두 번째 강의 김철원 목사님 지금 왜 대한민국이 위험한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2번이나 듣게 돼서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안 지루해요? 네. 제가 제목을 지금 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빨갱이 색깔을 좀 넣어봤어요. 빨갱이들이 빨간색, 검은색 이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칼빈이 일반원총 연구에 게으르면은 그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는 특별원총 자꾸 성경, 설교 막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원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텍스트가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러면 이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 역사적인 이 상황. 뭐 그래서는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 교회, 그리고 이 사회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답이다 그래가지고 성경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에 이렇게 천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토대가 뭐냐? 콘텍스트, 콘텍스트. 그러니까 이 콘텍스트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해석,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무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콘텍스트를 몰라버리면은 텍스트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도피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런 세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럴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월드뷰.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거듭난 자의 세계관을 갖고 바라봐야 되죠. 거듭난 자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해봐요. 전라도 사람 얘기해보면 10명에서 9명은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거듭난 자의 세계관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경 중심. 이건 이제 여러분 신학교에서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성경으로 봐야 돼, 성경으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계 봐야 돼. 우리가 다 킹덤 빌더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성시화 운동을 왜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인자가 되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변혁인자가 되라. 이게 이대로 대한민국을 놔두면 망해요, 망해. 교회도 끝나버려요. 아까 교회 폐쇄법 시행되었으면 여러분 여기 오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죠? 근데 이게 타락돼서 그런다, 타락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타락된 주사파에 물든 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구속이라는 세계관. 우리만 구원받고 끝납니까? 개인 구원으로부터 사회 구원이 출발하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더군다나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변혁인자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런 틀로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럼 오늘날 왜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느냐? 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에베소 2장 2절 이 말씀을 아주 중시하는데, 이 공중이 사탄이 거하는 거소입니다. 거소. 이 사탄이 거하는 거소가 공중인데, 이게 이제 아우터 스페이스, 이 대기권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여기를 처소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이 핵심이 뭐냐?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이 공중은 영적인 지배력이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 주체사상이 뭘 지배해버렸어요? 의식을 지배했죠. 정교조 선생들에게 그걸 집어넣으니까 이놈들이 학생들을 다 97년 14살짜리 김대중, 그때부터 국사를 안 가르쳤죠. 그때부터 정교조 교육을 아주 절묘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식을 지배해버리니까 아무리 말해도 40대가 제일 안 돌아와요. 50대도 안 돌아옵니다. 요게 말이라는 놈이거든요, 말이라는 놈이. 요게 제가 헬라어 이거 보니까 잡은 자, 요 놈이 잡아버려, 잡아가지고 요 놈이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 단절시켜버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점점 멀어지느냐?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리워져 버렸죠.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 사탄이 나오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가 이 세상 신이고 요놈이 악한 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통치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 되어버렸어. 주사파가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실감하시죠? 네. 얼마나 사람을 먹어버렸나고요. 지금 미치고 환자는 겁니다. 열통이 터져 있어요. 어떨 땐 잠이 안 와. 붕괴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다시 대한민국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혼미해지죠. 이게 에티플러스의 시각장애자거든요. 이게 이 디플러스에서 온 말인데, 멀게 하다. 그러니까 눈이 다 멀어서 여러분은 지금 보이니까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다 지금 못 봐요. 못 봐. 1614만 명은 이걸 못 보니까 찌점명을 갖다 찍어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찢어버려야지 이제.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하고 정광훈 목사님 순교하라고 순교하라고 순교적 각오로 나서려면 오늘 눈이 열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이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하냐? 이 안토니아 그람시의 이 사상전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아 그람시가 이태리 공산주의자인데 깜빵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깜빵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깜빵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혁명, 이 마르크스 이론, 이 마르크스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통해. 왜 안 통하냐? 교회가 있어. 서구사회에 가보니까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기관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기관이라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성장이 돼가지고 잘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먹힌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혁명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산업혁명 때 이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도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불만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폭력적인 자본 축적의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망할 것이다. 자본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그런 모순이 관리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래서 이 혁명, 공산주의 혁명, 마르크스 결정론은 안 된다. 요거를 안토니오 그람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꼭 들어맞는 이런 공산혁명의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진취제입니다. 진취제. 그 이전에는 기동제예요. 전부 프롤레타리아, 이 무산계급, 유산계급을 때려 잡아요. 낚아주고 망치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때려 부시면 되는데 이게 선진 자본주의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런 모순들을 해결해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게 뭐냐? 이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시민단체 전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우파 헤게모니를 밀어내고 이 좌파에 대한 헤게모니를 전파하는 정치, 문화적, 참호적 다 참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헤게모니를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헤게모니를 틀어지면 우세를 점하죠.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 참호에서 우한이 터져 나와가지고 원래 마르크스 결정론 이제 기동전으로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87 민주화운동 이후부터 이 안토니아 그람시의 진취제를 우리 대한민국에 갖다가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30년을 꾸준히 했어요. 그 정교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인간이다. 참 인간. 참 인간 교육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 구호가.
그래가지고 30년을 먹어버렸더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MBC를 완전히 장악했죠. 이명박이 500만 표나 얘기했는데 단 3개월 만에 대국민 사죄를 받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만 부르고 이걸 못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때려잡았으면 이런 일이 터져요? 안 터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사법부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 이놈 완전히 법치에 몰락이 했죠. 그 다음에 역사학계는 어떻습니까? 이 좌파들의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우리 역사를 다 삐뚤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자, 적폐청산. 요놈이 대통령 되자마자 적폐청산한다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적폐를 뭐라고 규정했냐. 이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적폐라고. 이 죽일 놈이 죽일 놈. 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재산몰수 있죠. 재산몰수를 이런 특별법 공청회를 했는데 요거는 못했어요. 요걸 못했어. 요놈이 한 일을 우리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김기춘, 물론 김기춘, 왕기춘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조윤선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이뻐서 그런가. 다 깜빵에 보내고 이거 봐요. 이재수 사례가 박지만이하고 동기잖아요. 네? 또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이 변창훈이 정두원 이거 다 죽었죠. 또 진주시장에 또 조경래니까 이 사람 뭐 이것만 죽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죽였죠?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나는 살인마라 생각합니다. 문제. 남북 이 군사합의서 이거 항공문서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계화 사단 4개 사단 보세요. 결전부대 20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필승부대 30사단, 26사단, 불무리 부대, 그 다음에 천원 일대를 누비는 기계화 부대, 옥두기 부대예요. 요거를 요 4개 내체 지도를 보니까요. 이건 그냥 쳐들어오라고 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6.25 때 그 들어왔던 화살고지죠. 거기 20m 도로를 내줬어요. 거기 다 열어놨어요. 155마일 전부 둘레길 만들어버렸죠.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놈을 아직도 깜빵에 꽂혀놓고 있잖아요. 네? 그 얼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파괴되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다 아는데 그리고 문재인 여러분이 5년 동안 달려온 게 이거죠. 종전선 평화협정입니다. 요거는 왜 실패했나?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다 본 건 아닌데 여러 논문을 보니까 이거예요. 김정은의 2번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 카드 수락은 북한 내부 통제의 핵심이 되올 이게 반미 미국 제국주의 타도죠. 지금 해버리면 북한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이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이거 여러분 다 47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전기세 겨울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70만 원 냈는데 이번 겨울에 80만 원 냈어요. 봄에 한 45만 원 냈는데요. 이번 달에 64만 7천 원을 냈어. 네, 그래서 내가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들 이거 누가 내야 돼? 문재인! 이제 한 1억 2,500 그 남은 게 있는데 그거 32만 원 내다가 지금 65만 원을 내.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문재인. 그 다음에 문재인 반역선동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지성이랑 파괴해버렸죠. 이거 화이트리스트 이거 보세요. 품목.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손해를 봐버렸는가. 경제적으로 이 손해로 막대합니다. 막대해. 윤미향 우리 집사람이 절대 연연하지 말아라. 2년 할 수 없어. 연연이 위안부 할머니 돈 빼내가지고 갈비 쳐먹고 발마사지 받고 집 과태료 내고 미칩니다. 미쳐. 이런 놈의 아주 연인이 아직도 못 집어넣고 국회의원 다 끝나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장악이 됐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심각성을 안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당 이놈 봐요. 이거 민주당하고 한 통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출마를 안 하고 요놈을 출마시켰어. 이게 통진당의 후예입니다. 이 통진당 해산됐는데 통합이라는 말만 빼고 진보당. 이거 부활하는 거죠. 요놈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한테
박민식 보훈부 장관 자기 아버지가요, 월남전 참전용사에 1971년도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승만은 완전히 땅에 묻혀버린 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소환한 거 아닙니까? 소환해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도 알아버리고 박민식이도 알아버리고 이승만을 찾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될 징조다. 이승만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일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냥 살렸다는 여러분들 봐야 돼요. 빨갱이에게 상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지랄을 떨고 있으니 천일되고 검찰 독재 중단하라. 합동 측의 양해삼이 카타콤교회 야이 개새끼야. 이름을 빼버려야지 카타콤교회가 뭡니까? 나는 그 자식은 진짜 개새끼지. 세상에 합동측 교단에 그런 새끼가 어디가 있어. 할 수 없이 욕을 해야 돼. 노예에서 그럼 잘라야 돼. 제명시켜버려야 돼. 이 야당에 추진한 악법, 양곡법, 간호사법, 방송법, 사회경제법, 운동권, 예우법, 현수막 난리법 요거를 김남국이 개새끼가 한 거야. 어디나 다 걸 수 있다. 그렇게 만든 놈이 여놈이에요. 미쳐.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그저께. 감염제 강제법. 와 진짜. 그리고 연연도 연자를 붙여야 돼. 박정화 연연. 해남연연. 이 판결 한번 봐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전국에서 제일 잘해요. 지금. 뭐가 제대로죠. 급속하게 판결해가지고 유죄수도 안 하고 조국이도 지금까지 1심에 머물고 재판 계속 안 하고 판사 바꾸고 이 지랄 떨고 있는데 김성교 의원 잘라버리고 요 김태우 이렇게 해버리고 이재명 도지사 선거법이 무죄라는 거야 인연이. 조인성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유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 다학교 백년전쟁이고 요거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해버렸죠. 그 정교조 법에 넣어줘 위법이라고. 박근혜 때 이거 정교조 다 잡았죠. 요거 다 박정화가 이거 다 되돌려놨대. 이 법치파괴입니다. 법치파괴.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 상권 분립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 국회 입법 독재죠. 김영수 동원해서 거짓말 명수 이 자식을 통해가지고 사법 독재죠. 행정 문재인이가 행정 독재.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시골양창에 처박으려고 북한에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민노총 이놈 새끼들 봐요. 핵심 가구 월급이 1억 5천만 원. 여러 법인카드 1천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기부금 카드 가지고. 부위원장 월급이 2천만 원. 버카 한도 3천만 원. 이걸로 다 집안 살림까지 다 해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양경수 이 새끼 재산이 40억이 40억. 예? 이러니까 나랑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관리위원장 A씨 연놈이요 그 해체 결정 4대강 이거 이명박 될 거라고 이거 해체하려고 뭐라고 했느냐. 2022년 2월 한강에서 꾹꾹이 문납자로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서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다고 생거짓말로 글을 썼습니다. 연놈이 이번에 자수했죠. 이러니 나라를 안 먹은 데가 있냐고요. 안 먹은 데가 있냐고. 예? 근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KBS에서 터진 거예요. 이 민노총이 1박 2일 집회했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절대로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날은 요것들 편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밤에 찍어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근데 탈로 나왔죠. 뭐가 틀려요?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KBS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 거짓말. 근데 큰 화면만 믿어. 큰 화면만. 작은 화면 우리 유튜브 안 본다고요. 유튜브 본 사람 2, 3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 봐요. 김남국의 코인 문제 이 유정현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가족을 살해한다고 협박해 들어가죠. 이분이 방송에 나가 울었어요. 이런 말 했다 가족을. 그 다음에 코인 산하학교 별창호가 김남국이 코인을 167만 개 가지고 있다 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또 가족을 살해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래들 하는 짓을 보면은 완전한 공산당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왜 200석을 해야 되느냐. 양산에 문재인 이놈이 집을 이렇게 높이 지어놨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비밀 아지트, 간첩들이 쓰는 비밀 아지트용 건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모든 벽체에다 전파차나 특수 금속을 깔고 24시간 도감청 방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역만이 아니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70명, 3명, 4명, 3, 4, 5 내려가서 계속 이 중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 24년 총선에서 주사파 세력 필승을 위한 부정선거 전략 총괄기 지휘하는 사령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분들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MBC 보세요. 2021년 승리자 중 민노총 노조원이 95%를 차지했죠. 부장급은 전부 전라남북도 광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방송입니까? 이거 평양중앙방송이지. 방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는데 산업기사 시험 이거 어려운데요. 609명분의 그 답안지를 갖다 채점 전에 파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609명은 합격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고 이 시험까지 이렇게 시험까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여기 갔죠. 노무현 때 마지막 총리였잖아요. 소리를 지르고요. 연설을 못하게. 그래가 따라간 비서관이 막 저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준공산화, 준공산화. 네.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질이 지금 시작됐죠. 이거를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처리수입니다. 처리해가지고 통 속에 다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끝까지 오염수라고 모든 우리나라 방송은 오염수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이놈이 중국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한마디 나옵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중국 원전이 약 2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국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많이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사로 광고 말씀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장소를 우리 제공해 주셔서 희락교회 윤기 목사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식사에 앞서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40명을 이야기했는데 딱 40명 오셨네요. 아무튼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무찔러서 가시면 바로 화석시대에서 식사 준비했고요.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고 세미나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자유롭게 우리 또 이렇게 우리 황경수 목사님과 회장 임원진을 믿고 이렇게 또 한 떡이 되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임원분들 잠깐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장소는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 우리 회장님 일곡동 교회에서 광고 드릴 때에 많이 이렇게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음번 장사는 김영길 목사 전교조 1대 교장을 이루만 전교조 1대 교장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귀한 분이 지금 무리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제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제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명명이 될 것 같아요.